안녕하세요. 세일즈 프로 박 차장입니다. 오늘은 하반기에 있을 공채 시즌에 대비해서 재학영어 면접 시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시간을 가질 계획이니 본인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취업을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입니다. 네이버에 지원 동기 작성법이라고 치면 지원 동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라고도 있고 또 유튜브에도 지원 동기 쓰는 법이라고 하면 아주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사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확실히 다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회사에서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문하는 근본적인 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일을 잘해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의 몇 배 이상의 이익을 회사에게 벌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그만두지 않고 오랫동안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인 일을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지원자들은 당연히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혹은 여러 가지 각도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학영업을 시작하게 된 지원자에게는 누구를 설득해 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힘든 일을 극복한 적이 있는지 등도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에서 인재 채용을 하면서 가장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채용할까봐를 걱정하기보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았는데 금방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회사를 그냥 묻지마 지원이 아닌 우리 회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재학영어 면접에서 간절함을 많이 보여야 뽑힌다고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 역시 채용 후 금방 퇴직을 막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어떤 관점에서 쓰시면 좋을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위에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지원 동기를 작성하신다면 단순히 회사에 대한 칭찬 혹은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아닌 본인의 정말 순수한 자기소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하고 면접에 임하게 되면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왜 묻는지 금방금방 캐치가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도 쉽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본인의 강점 혹은 장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재학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적극성도 필요할 것이고 고객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가는 도전정신이나 꺾이지 않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고객을 분석하는 능력 등도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한 역량 중에 본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기업은 여러분에게 돈을 그냥 주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일을 시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실제 면접에 나왔던 기출 질문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전공과 다른 재학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의도는 처음에는 재학영업을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 회사 와서 잘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사례로 들거나 아니면 너만의 근거를 들어봐라 라는 얘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재학영업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의 배경에는 재학영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고 네가 생각하는 그 역량 중에 자신이 있어 하는 역량을 무엇인지 말해봐라. 그리고 왜 재학영업을 우리 회사에서 시작하려고 하냐라는 것은 네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또 비거래처를 맡으면 잘할 수 있겠냐는 질문은 힘든 지역을 맡아도 안 나가고 잘할 수 있겠느냐. 가고 싶은 지역 말고 다른 곳에 가면 어떨 것 같냐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어도 퇴사 안 하고 잘할 수 있냐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접에서 여러분이 하는 답변의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다른 지원자보다 일을 잘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잘 이해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난 혼자 준비하기 힘들다, 누군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분은 저 박찬에게 연락 주시면
현직자의 입장에서 이력서 컨설팅 그리고 면접 준비도 1대1로 같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현직자이다 보니 일정을 바로 못 잡을 수도 있어서 미리 신청 부탁드리고요. 신청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반기 공채를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학여금은 확실히 자격증보다는 면접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스펙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운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그 최소 스펙 중 학점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고 7, 8월에 있을 토익을 최소 800점 이상을 맞추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정도 토익이 되신 분은 스피킹도 갖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에피소드를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반기에 이력서를 쓸 때마다 질문 항목에 맞는 내용을 준비하면 자소서 쓰는 게 너무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을 중점으로 잘 정리해 두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하반기 시즌이 되었을 때 회사마다 질문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럴 때 조금씩 변경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하반기 채용 시즌이 아니더라도 채용 공고는 틈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자주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